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대북 제재가 이제 한 달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이제 3월 3일 유엔이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 2275가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약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지금부터 아마 대북 제재 효과가 북한 내에서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도 조금씩 이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선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가장 느끼는 것이 기름값, 휘발유값이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 돈으로 이전까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리터당 한 7,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1,700원까지 많이 네네. 올랐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부 식량 가격 또 장마당 내의 어떤 물품 가격도 또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서히 이제 대북 제재 효과가 북한 내부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 이제 유엔 제재를 하게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야만이 일단 그 효과가 돼 가지고 한 번 정도 이제 검토 종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 앞으로 계속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단계이고, 또 그래서 그런지 북한에서도 좀 약간 좀 고통을 느낀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우선은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의식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노동신문에서 지난 3월 28일 날 네. 제2의 고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것도 네네.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된다. 뭐 대비해 이런 얘기가 나온 거로 봐가지고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여기서 또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렇다면 결국 90년대 중후반처럼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고 그사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각오도 다지고 있고,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며칠 전이죠. 뭐 국방부 대변인 얘기에서 뭐 협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또 언급되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뭔가 조금 북한이 약간 이 국면을 좀 뭔가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미도 약간은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하여간에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어졌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북한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좀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단계도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이 대북 제재의 효과인지 강대강으로 쭉 구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협상을 또 제안했었습니다. 네.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또 이런 또 대응도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이 이제 국방위원회 이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 네. 이 유엔의 대북 결의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자살적인 망동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이 북한을 오히려 자립, 자력, 자강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변화시켰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원고지 한 40매 분량의 담화 내용인데 협상은 끝에 가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일방적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네.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다. 요 문구가 들어가가지고 협상이라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갔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북한이 국면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협상 대화에 넌지시 비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 미국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끝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해석의 여지가, 우선은 북한도 뭔가 좀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네. 이걸 우리가 좀 약간은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여기서 뭔가 대화 협상으로 다 나서가지고 네네.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말을 던져줌으로써 분위기를 한번 좀 타진해보는, 주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정말 협상 의지는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은 네. 이제 제재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뭐 대화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단호하게. 또, 예.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압박을 가하고 북한만 지금 고립되는 입장에서 협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내비침으로 네. 말미암아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제 균열시키고 또 중국이 또 움직이게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네네. 그렇게 북한이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고요. 믿지 못할 나라다. 네네, 아주 그랬죠. 강대 국가면서도 미국에 빌붙어가지고 뭐 쫓아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 당장에 북중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좀 뭐 하기는 뭐하지만은 한편에 이제 국제 공조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좀 대화의 의지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그 얘기를 꺼내줄 수 있는 근거는 좀 마련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대북 공조에 있어가지고 국제사회의 어떤 그 공조의 균열 뭐 이런 걸 좀 의도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큰 거는 우리 그 한국 남한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다. 쉽게 화전양면 계속 강하게. 왜냐하면 그 협상을 언급하고 그 다음 날에 또 바로 뭐 청와대, 우리 또 국회 또 무슨 미군 부대 이걸 공수하는 그 화면을 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압박하는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협상이라는 단어를 좀 던져준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북한의 태도가 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북한이 뭐 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던져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그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 뭘 언급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좀 가볍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국제사회의 고립과 또 궁지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요. 미사일 발사도 하고 또 핵실험했다고 이렇게 공언도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GPS 교란 작전. 그래서 어선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예, 이 GPS 교란, 또 이 교란 작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GPS라는 것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는 뭐 자동차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터 해가지고 일상화되어졌는데 북한이 이걸 계속 방해 전파를 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쏘고 있는데 상당히 이거 좀 우리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또 왜냐하면 이게 군사적으로 GPS 교란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군 작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GPS 교란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 한미연합훈련 시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대응적 차원에서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나름대로는 GPS 교란을 통해 가지고 한미 간의 어떤 그런 정보 통신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체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대비할 때 부분들은 우리의 지금 전자 장비, 군사 장비가 대부분 전자 장비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GPS 교란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그 일이 생긴다, 뭐 남북 간의 충돌이 생기나 군사적 충돌이 생기게 되면은 군사기계 아니면 뭐 전투기나 이런 데서 오작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이 하나. 왜냐하면 이게 위치가 잘못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포탄의 좌표를 잘못 설정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GPS 방해 전파를 쏘게 되면 애초 설정했던 목표 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이게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아직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가 나온 건 아니지만 또 하나 이제 그 어선들. 특히 이제 동해안에 있는 어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선들이 주로 GPS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항로를 가지고 알고 움직이는데 그 교란 전파가 들어가면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월북해가지고 북한 지역 영해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좀 상당히 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2012년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요즘 나타나고 있는 GPS 교란은 아직 그렇게 뭐 큰 피해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 봐서는 아마 우리 군의 또 한미연합훈련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그 정보통신 또 그런 걸 이용한 어떤 그런 위치 추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대처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사이버 테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같이 묶어가지고 대비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뭐 한마디로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아마도 5월 당대회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뭐 북한이 5월 당대회 다음 달 대회까지는 이 분위기를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이번 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계속 이 기준을 하고 또 북한이 계속 이렇게 뭐 GPS 교란을 한다거나 뭐 방송을 통해서 아주 험한 말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 또 우리에 대한 어떤 반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보게 되면 그게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또 저 남한이 이렇게 군사우선이 뭐니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압박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결국은 지금 그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내부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음 달 5월 당대회 했을 때는 이제 결과복으로 나가는 거죠. 5월 달 되면 이제 한미연합훈련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당대회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핵도 수소탄 실험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근거 없이 북한을 이렇게 목을 조르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싸움 맞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어떤 내부적 승리로 네. 또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의 승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선전선동에 활용할 가능성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런 내부 그 선전선동용 소재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네네. 보게 되면 지금 국민이 아마 당대까지는 갈 것이다. 네네.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이 김정은의 통치력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손자 아들이 아니라 정말 독자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수령의 위치에 쓸 수 있도록 네네.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아마 이런 국면이 계속 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오늘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